소리 체크됐지? 오케이. 뭐라 할까, 어쨌거나 여기서 마지막 강의가 될지도 몰라서 이번 그 촬영은 완벽한 촬영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수업은 행정기관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요. 사실 행정부관계 당사자만 해도 어제 이제 그 행정부관계 특성을 5강을 했어, 그죠? 5개 강좌를 짓고, 또 오늘은 지금 당사자의 3번째 강의에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이제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 자세한 것도 좋고 또 퍼펙트한 것도 좋지만 강의가 너무 많으면 싫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조직법이든지 행정법을 공부하는 내내 거의 모든 문장의 출발점이나 개념의 시작이 행정기관이, 행정청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또 나중에 소정법 가서도 이제 행정청이란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장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것 또는 행정주체가 아닌 걸 골라라, 답으로 행정기관 들어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국가배상에서 다음 중 국가배상에서의 피고적 즉 국가배상 책임자인 것 아닌 것 할 때 역시 답이 바로 뭐냐? 행정기관 나오잖아요. 경찰청장,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이라는 이 개념을,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총론 강의니까 간단하게 제안하면서 행정기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 이런 것들이 행정기관인데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또는 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부분의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행정에 관한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행정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저는 면피해요. 그 정도면 선생으로서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행정기관 자체는 행정주체만큼 중요하죠. 행정주체가 낮이라면 바로 이게 밤이에요. 아닌 것 할 때 아닌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반대 개념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실정법이 뭐냐? 그건 인간이 만든 재정법 같은 거다. 그래서 개념 잘 안 와요. 근데 원래 자연법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이해가 빨리 오는 거죠, 사실.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누군지를 말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문제는 너의 적이 누군지 이야기해 준다면 나는 네가 누군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행정법은 인 것 아닌 것 할 때 그 아닌 것이 바로 뭐냐? 있는 거죠. 그게 있는 것이 아닌 것인데 그 아닌 것이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행정쟁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에서는요, 2조의 정의에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행정청이 나옵니다. 근데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작용이니까 그걸 행정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기관이라는 말을 좀 제대로 이해해보자. 우리가 행정법 보면 아마 이 파일을 만들어 놓고 행정기관을 검색하면은 단어가 수만 개가 될 겁니다. 그만큼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해를 충실히 안 한다면, 또 충실히 한다면 참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늘 하고 쓰는 단어인데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 이거죠. 다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다 응용되고요. 소송법 다 응용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절차법 등등 응용되지만은 행정기관 들어오는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죠. 기관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주체가 아닌 게 왜 기관이냐? 행정 주체가 아닌 것 행정기관이 되는데,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들장미꽃, 박창, 한겨레 신문사, 국정원, 디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랬을 때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런 공통점이 아니라 이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으로 이 단어를 부를 수 있는 그 말이 뭐냐? 이런 거죠. 유개념을 묻는 거죠. 사실은 이제 들장미꽃, 막창, 한겨레 신문사, 국정원, 디젤 이런 것들인데 요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뭐냐 이거죠. 답은 잘 알겠죠. 기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정보기관에 뭐 기관원, 사실은 이제 정보부에서 개인을 뭐 잡아가거나 할 때 기관원이 찾아왔다 뭐 이런 말도 쓰거든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이 기관인데 이 기관이 뭐냐? 이거 왜냐하면은 들장미꽃 잘 알겠지만은 들장미라는 식물의 생식기관입니다. 막창 소화기관입니다. 한겨레 신문사 언론기관입니다. 국정원 정보기관, 디젤은 자동차의 내연기관입니다. 이렇게 넓게 써요. 굉장히 넓게 써요. 지금도 뭐 지역의 기관장 회의가 열리고 이런 말 쓰거든요. 이 기관은 뭐냐? 오르간입니다. 풍검도 이렇게 조직을 뜯어보면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풍검. 다 공통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 오르간, 이런 오르간 알죠? 오르간 하게 되면은, 오르가닉 이렇게 되면 유기체, 유기농 할 때 뭐, 이렇게 쓸 때 유기를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이 기관인데, 이 기관이 뭘까? 오르간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썼고요. 그 당시 안에 세계관이 변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적 철학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 뒤로 또 뉴턴이 노붐 오르가눔 해가지고 도로 뉴턴은 더 이 라틴식의 표현을 썼는데요. 오르간, 이 뭘까? 기관. 이 사실 기관, 오르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굉장히 제가 함부로 그 개념 정의를 소개해드릴 정도는 못 되는데요. 어떤 지식의 또는 국가의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체계 이런 의미로도 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와서 쓰이는 이 개념들은 사실은 어딘가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온 거거든요. 그럼 이 기관이란 말의 출발점이 어딜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유기체. 이 과거의 유기체는요, 생명이 있는 조직을, 우리 생명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유기체라고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탄소, 공유결합 조직을 전부 다 뭐냐, 유기체라고 한다. 대강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듣습니다. 그냥 들장면 하나의 개체가 있는데 그 생식기관 한 부분을 이루면서 생식 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막창은요, 어떤 그 동물의 어떤 한 부분으로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체에 붙어 있으면서 그 개체의 구성 부분인과 동시에 그런 개체의 기능 중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꽃, 장미꽃, 들장미꽃 할 때 꽃인데 꽃을 잠깐 그려보면요, 들장미 이렇게 안 생겼지만은 꽃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꽃이 있겠죠? 있는데요. 그럼 이런 꽃이 이제 있을 때 이 꽃이 하나 있느냐? 전체는 하나의 꽃이 개체입니다. 개체인데 햇빛에서 이제 태양의 빛이 생겨나가지고 날아오는 거죠. 한 지구까지 오는데 한 7,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죠? 빛의 속도는 한 7, 8분이니까 태양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날아옵니다. 날아오는 거죠. 날아와가지고 잎에 이제 부딪히면은, 잎에 부딪혔다고 우리는 잎에 부딪히지만 잎은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엽록소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구 전체 에너지의 출발점은 바로 이 엽록소에 출발합니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화석 에너지, 석유 에너지도 이 엽록소고요. 태양열 뭐 이런 것도 이제 엽록소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은 다 알고 보면 이 엽록소의 변형이거든요. 이 엽록소를 먹고 식물이 에너지를 저장했을 때 그걸 다시 고기로 변환시키잖아요. 동물들이. 우리 고기를 먹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럼 엽록소가 이제 연락이 그러면 딱 도착하는 순간
엽록소는 뭐라냐? 연락에 뭐라냐면 광합성 기능을 해요. 이런 광합성 기능을 하는 거죠.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색이 녹색이죠. 푸른색, 녹색은 아니지만 푸른색이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스스로가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이런 의미 같아요. 참 좋죠. 인간이 만약에 광합성을 할 때 있었다면 사실은 따로 이렇게 동물이나 또는 다른 생명을 취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겠는데 인간은 기생적으로 다른 동물이 만들어놓는 또는 식물이 만들어놓는 그런 광합성 작용을 뺏어먹고 약탈하는 것이 인간의 숙명적인 존재로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 어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럼 광합성 기능을 하죠. 근데 광합성 기능을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요 들장미 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체인데 개체를 구성하는 식물 조직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능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광합성이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일을 한다 할 때 직무를 수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일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또 직무 수행의 범위력을 보고 우리는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를 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광합성 기능 했을 때 그 효과가 뭐죠? 광합성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양분이에요. 자양분이 만들어지는데 그 자양분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야. 자양분을 누가 가지느냐 중요한데 엽록소가 그 자양분을 가지지 않고 개체가 가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식물에서 나온 거야. 우리가 사회학이나 공학에서도 지금은 기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사실은 식물학이나 동물학, 생물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생물학 개념이 이제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뭐 최재천이라는 사람이 이화여대 있죠. 이 양반이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 독신서에 독신서님과 하여튼 이기 유전자 그걸 뭐 번역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요즘 들어서 뭐 연가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소개되고 할 때도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행정에서 통섭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실리언스입니까? 하여튼 통섭이라는 말인데 통섭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최재천이는 바로 생물학이 통섭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인문사회과학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오늘날 많은 그 개념들이 오늘날 사회과학이나 또는 인문사회과학은 사실은 뭐냐면 생물학에 대해서 과거에 굉장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법학, 신학, 뭐 철학 이런 것들을 개설했지만은 다 뭐냐 중세를 못 무너뜨렸어요. 중세에 봉사했지 중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세를 진짜 무너뜨린 두 명의 장수가 있거든요. 한 명은 뉴턴이에요. 자연과학인데요. 뉴턴이 있었고 뉴턴은 그래도 대단치 않았고요. 진짜로 교회에 대해서 바로 두드립한 건 뭐냐? 교회를 때릴 때 전공법이 뭐냐면 성문을 바로 부시고 넣어가지고 왕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빙빙 도는 게 아니라. 핵심이 바로 뭐냐면 그냥 성경에는 창세기가 성경 구약성서에 제일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데 창세기를 바로 두드린 거죠. 바로 뭐냐? 창조서를 바로 두드립한 게 누구냐? 진화론. 그래서 바로 다윈입니다. 다윈이 왜 위대하냐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페르니쿠스라든지 또는 브루노 또는 갈릴레오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대단한 발견을 했고 어찌 보면은 대단하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중세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또 중세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윈은 돌아왔잖아요. 그런 중세의 교회 체계를 무너뜨린 1등 공신이 바로 다윈인데 바로 자연과학이 나타난 거죠. 특히 생물학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줬습니다. 이거는 뭐 말도 못해요. 근대의 모든 그 학문들이 다 뭐냐 생물학에 대해서 기죽어가지고 열등감을 느꼈었어요. 형법 공부하시면요, 형법하게 되면 근대 형법의 최초의 근대 형법 학자가 누구냐 시험 자주 나와요. 롬보르조라고 이탈리아 학자인데요. 롬보르조가 바로 뭐냐면 처음으로 근대적인 형법학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형사 인류학파를 만들어가지고 범죄는 뭐냐? 왜 인간은 사실은 신의 모습도 있고 짐승의 모습도 있는데 왜 그럴까? 진화가 덜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거 해부학을 했어요. 해부. 그 당시 해부는요. 모든 해부학은 뭐냐면 의사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사법 할 때도 해부해가지고 조사해보니까 진화가 덜 된 놈들은 송곳니가 더 많이 발달돼 있고 강도들은 보니까 흉악범들은 턱니가 많이 발달돼 있더라. 뭐 이런 이상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근대 조각의 선구자가 쓸 때는 뭐니 해도 로댕이 있습니다. 로댕. 로댕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로댕의 모든 그 결과는 회복의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 얼마나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하다못해 칼 마르크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사회과학 중에서 최초로 이제 과학화된 게 경제학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 한 게 바로 이제 뭐냐면, 칼 마르크스인데, 칼 마르크스, 전부 다 경제학 용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뭐 오르그, 이런 말 쓰잖아요. 오르간, 세포, 당세포. 그게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이런 덜장미 꽃은 개체예요. 이런 개체를 우리가 주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런 개체를 구성하는 물이 바로 뭐냐? 꽃, 뿌리, 줄기, 잎, 또 엽록소, 이런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뿌리, 골목, 이런 거 있었을 때, 이것들이 다 뭐냐면, 개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더라,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방금 발생한 이 엽록소의 효과인 자양분은 누가 가지느냐? 그건 개체가 가져. 특이한 거지. 왜냐면, 이런 엽록소가 있는데,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일의 결과는 이파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 개체가 가져가는 거야.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뭘까? 그러한 법적 효과를 보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돼. 효과가 귀속되는 게 따로 있다? 그걸 설명하기 너무 좋은 게, 왜, 사실은 이런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쌓여있는데, 왜 국가가 채무를 갚아야 되느냐? 또는 국가가 권리나 의무를 가지느냐? 세무수장이 조세를 부과했는데, 조세 부과에서 납부한 돈은 누가 가지느냐? 국가가 가지거든요. 그러면 왜 일하는 놈 따로 있고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놈 따로 있느냐? 자연인의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면 내한테 법적 효과가 귀속돼요. 내가 사인하면 내가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데, 왜 공포의 경우에는, 또 사실은 사업의 경우도 이제 뭐냐면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이론이,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자주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왜 법인이 했는데, 법인의 대표가 사인했는데 왜 법인에게 법적 효과가 귀속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게 이거거든. 그래서 애들이 뭐냐?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은요, 행정 주체의 이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우리 몸이 생체 조직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행정 조직이죠. 행정 조직의 일부입니다. 일부로서 행정 주체를 대신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무, 일을 직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지만, 자, 일합니다. 계약도 하고 하죠. 서울시장이 만약에 한강 다리에 대해서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맺겠죠. 그럼 수행하지만 그 효과죠. 그래서 이 직무 중에서 그 법적 효과, 직무를 수행하면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해라든지 할 때 그 법적인 효과는, 저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귀속하냐? 바로 자기한테 귀속되지 않고 자기가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는 행정 주체에게 귀속되는 걸 얘기하죠. 일부 행정기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하고 행정주체는 다르다. 그래서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은 다를 수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얘는 뭐가 없냐면 법인격이 없어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자기는 권리 의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속된다. 왜냐하면 얘는 법적 효과는 왜 귀속되느냐 할 때, 얘는 자기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런 법인격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한테 귀속 안 되고 국가에 귀속된다 이것들이죠. 그럼 다시 한번 비교하면, 우리가 행정 주체가 있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 배웠어, 그죠? 어제 배웠는데 있고요. 또 이러한 행정 기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행정 주체는 바로 권리 능력, 또 다르게 표현하면 법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법인격이 있는 데 비해서 행정기관은 법인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누가 하느냐? 그때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걸 권리 능력인데 법률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법률 행위에서는 사인을 하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는 조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냐?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을 하는 거는 행위 능력은 뭐냐? 국가는 손발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 국가는 없어요. 국가가 뭐 나서가 사인한 거 봤어요? 국가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하나의 조직인데. 그게 뭐냐? 행위 능력인데 행정기관은요?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법률 얘기는 행정기관이 하는데 그 법적과는 행정주체에게 귀속한다. 항고소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거는 항고소에서는 피고가 행정청이 되거든요. 행정기관이 되는데 그게 특징인데 문제는 항고소에서 어떤 만약에 소송이 졌다. 그럼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누가 하느냐? 그거는 행정주체가 해야 되지. 돈은 행정주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행정주체는 바로 뭐냐? 얘는 중국놈이죠. 이거는 이제 곰이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놈이 먹는다. 시장에 가면 그런 게 나오죠. 자,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드디어 중국 곰을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 막 곰도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뒤뚱뒤뚱 하면서 춤을 추겠죠. 이거는 뭐 약을 파는 게 아니고 단순한 공연이에요. 거리 공연이니까 이제 다들 막 박수 치고 아우 귀엽다 이러는데 막 중국놈이 이제 바람 잡죠. 곰돌이 배고프지 말이죠. 그러면은 막 고개 끄덕끄덕 하면은 자 모자 들고 지금부터 국을 시킵니다. 그럼 다음 사람들이 막 곰돌이 보고 이제 잘 봤다고 1,000원짜리도 던지고 또 5,000원짜리 던지죠. 그건 1,000원짜리 잘 모르고 이제 던지는데 5,000원짜리 속으로 막 썩 소리겠지만 던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 던지는 것도 있죠. 근데 설치는데 잘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자신은 10원짜리 던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 모자 안에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밖으로 떨어지면 조금 쪽팔리죠. 하여튼간 이렇게 돼서 돈을 다 모았죠. 그러면 저녁에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여관에 들어옵니다.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중국놈하고 곰하고 서로 마주보면 째려보면서 니 100원, 내 100원, 니 1,000원, 내 1,000원 이렇게 나눠가집니까? 아니에요. 돈은 다 이미 모자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중국놈 거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배웠다시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는 인간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법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격이 없는 거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도롱뇽처럼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되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이 차이를 좀 더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이제 피고 적격 소송에서 일어난 피고가 되는 것을 피고 적격이라고 표현하는데 피고의 자격인데 우리가 피고 적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자 소송 또 민사소송이지만 특별한 거니까 국가배상소송에서요 피고가 되는 건 누구냐? 그건 행정주체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법률관계에 당사자끼리 하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행정소송에 있어서 항고소 이러한 처우량한 항고소송은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행정처라도 예외적으로 되긴 되지만은 주로 이거를 대조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국가시험에서 배상 의무자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면 좋겠다. 행정기관 좀 더 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얘기할 때 이런 행정기관의 종류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설명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내용은 알지만 그 내용을 설명하는 지문이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지문 주변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기관이 거는요, 이제 협의도 있지만은 광의 행정기관이 있어요. 비슷한 넓은 의미, 광의의 경우는요, 넓은 의미로는요, 행정관서라는 것도 있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모르면요, 답을 못 냅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좁은 의미 아닙니다. 넓은 의미입니다. 협의가 있고요. 협의가 있는데 협의 말고 협의 행정기관 말고 행정관서가 있어요. 넓은 의미고요. 행정하는데 이거 뭐냐? 택시 탔어요. 주로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장과 그를 보조하는 공무원들과 또는 그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과 책상 등등의 집계가 쌓여있는 그런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택시기사한테 뭐 법적으로 뭘 할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데 서울시장의 업무를 부담하는 서울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무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책상이라든지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 담는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가 있는 어디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청이라고 합니다. 시청은
법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청. 시청, 도청 이거든요. 이란 시청이다. 도청 이거는요. 청자 붙는다고 다 행정청 아니에요. 행정관서예요. 또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문화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부는요. 내가 문화부를 피고를 하지 않습니다. 문화부 장관은 행정기관이고 행정청이고 국가가 행정체지 문화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문화부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은 무슨 부 나오죠. 그래서 행안부 이런 부인데 이것도 다 관서 명칭입니다. 관서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또는요 경찰서 세무서 할 때 서 이거 아니에요. 경찰서 세무서 할 때 이거 숫자 이거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행정의 단위. 행정기관 안에서 행정의 단위가 있습니다. 넓게는 행정기관 들어가는데 좁게는 아닙니다. 그럼 어제 했지만은 행정의 단위 업, 면, 동, 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지만은요. 이거 말고도 파출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행정의 단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했죠 어제 그죠? 했는 게 뭐냐면 행정구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인구 50만이 넘는 데는 행정구 성남시 분당구 뭐 안양시 만안구 다 출제된 겁니다. 포항시 남구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것들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행정관서의 경우는요 저게 문제네. 내가 지금 사용할 줄을